새벽 5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웠다. 미선은 잠결에 눈을 떴다. 똑똑똑, 규칙적인 노크 소리. 누가 이 시간에? 혹시 새벽 배달? 아니면 이웃집 할머니가 또 길을 잃으신 건가? 미선은 몸을 일으켰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새벽 방문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미선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 낡은 작업복을 입고 해가 그을린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남자. 미선은 비명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저 사람은 죽었어. 3달 전에 장례를 치렀잖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렸잖아. 보험금까지 받았잖아. 그런데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목소리마저 남편 준호와 똑같았다. 미선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 하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다. 남편은 죽었다. 분명히 죽었다. 해양경찰이 확인했고 신원 확인도 끝났고 장례식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였었다. 그런데 지금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가락 끝이 저려왔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선은 문고리에 손을 뻗었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삐걱,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 남편이었다. 아니,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똑같았다. 미선은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표정마저 남편을 닮았다. 아니, 남편 그 자체였다. 하지만 미선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미선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섰다. 남자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처럼. 그의 손가락이 소파 위를 스쳤다. 집이 깨끗하네. 역시 당신이야. 미선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이건 말이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미선은 핸드폰을 찾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니, 잠깐.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준호라면? 만약 기적이 일어난 거라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미선은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남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도 남편과 똑같았다. 퇴근 후 소파에 앉던 바로 그 자세. 미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명하자면 길어. 배가 침몰할 뻔했을 때 표류했었어. 무인도에서 한 달을 버텼지. 구조된 건 얼마 전이야.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해경은 시신을 인양했다고 했다.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미선은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정말 자세히 한치의 빈틈도 없이. 얼굴은 똑같다. 키도 같다. 목소리도 같다.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 그게 뭘까? 순간 미선의 눈이 남자의 오른손에 멈췄다. 손등에 있어야 할 화상 흉터가 없었다. 15년 전 배에서 뜨거운 기름에 데웠던 그 흉터. 동전만 한 크기의 붉은 흉터. 그게 없었다.
미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인가? 석 달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자.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가을날이었다. 미선은 남편 준호를 배웅하며 인천항에 서 있었다. 준호는 28년째 원양어선 선원이었다. 1년의 절반은 바다 위에서 보냈다. 미선도 이제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미선이 말했다. 평범한 인사였다. 수백 번도 더 했던 말. 걱정 마.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올게. 준호는 미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 배에 올랐다. 미선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58살의 남편. 구부정한 어깨. 바다에 평생을 바친 남자. 배가 출항했다. 미선은 손을 흔들었다. 준호도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살아있는 남편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위성 전화였다. 잡음이 심했다. 여보. 지금. 태풍이. 심해.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미선이 소리쳤다. 사랑. 배.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미선은 불안했다. 뉴스를 확인했다. 북태평양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틀 후 해양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이미선 씨 되십니까? 남편분 배가 실종됐습니다. 미선의 세상이 무너졌다. 실종?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일주일 동안 수색 작업이 이어졌다. 그리고 시신 하나가 인양됐다. 부패가 심해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소지품과 DNA 검사 결과 남편 준호가 맞다고 했다. 장례를 치렀다. 친척들이 모였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내 아들, 내 아들. 미선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했다. 화장을 했다.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 준호가 사랑했던 바다. 평생을 바쳤던 바다. 그곳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됐다. 한 달 후 보험금이 나왔다. 2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미선은 그 돈을 보며 씁쓸했다. 남편의 목숨값이 2억 원이란 말인가?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미선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니,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 아니, 남편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찾아왔다. 미선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거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남자는 물을 마시고 있었다. 미선은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물 마시는 방식, 컵을 잡는 손, 목이 움직이는 모습, 모두 남편과 똑같았다. 너무나 똑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선이 물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남자는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다. 배가 전복됐어. 태풍 때문에. 나는 운 좋게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지. 다른 선원들은 다 죽었어. 미선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요? 그 다음은 무인도에 표착했어. 필리핀 근처 어딘가였던 것 같아. 한 달 동안 거기서 버텼지. 물고기 잡아먹고 빗물 받아 마시고. 지옥 같았어.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구조된 후에도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을 미선은 놓치지 않았다. 기억상실이었어. 머리를 다쳐서. 한 달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야 집에 온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에 회의가 묻어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가 미선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미선은 재빨리 손을 뺐다. 남자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마저 남편과 똑같았다.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준호라면, 만약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거라면,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손등의 흉터. 그 흉터는 설명할 수 없었다. 미선은 다시 남자의 손을 바라봤다. 매끈한 손등. 화상 흉터가 있어야 할 자리는 깨끗했다. 손등 화상 흉터는 어디 갔어요? 미선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남자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인도에서 약초를 발랐더니 없어졌어. 신기하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15년 묵은 화상 흉터가 약초로 없어진다고? 미선은 코웃음을 쳤다. 나를 바보로 아세요? 그런 말을 믿으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그의 눈빛에 스쳤다. 그럼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일어섰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았다. 결혼 사진, 가족여행 사진, 아들 졸업 사진. 이 집 구조 다 알아. 안방은 저쪽이고 부엌 찬장 제일 위에는 당신이 아끼는 고려청자 접시가 있어. 아들 성훈이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올해로 28살이지. 미선은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정보를 미리 조사한 건가? 아니면 남자가 미선에게 다가왔다. 미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왼쪽 허벅지에 점이 3개 있어. 일직선으로. 당신은 그걸 북두칠성이라고 불렀지.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남편만 아는 사실이었다.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아들도 모르는. 어떻게?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섰다. 미선과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의 채취가 느껴졌다. 바다 냄새. 남편에게서 늘 나던 그 냄새. 그리고 당신은 밤마다 악몽을 꿔. 30년 전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미선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사람, 30년 전, 이 남자는 도대체, 민우. 미선이 속삭였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이 얼마만인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우. 당신의 첫사랑. 바다에서 실종된 그 남자. 미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민우 이야기는 준호에게도 겨우 한 번 말했을 뿐이었다. 결혼 전날 밤, 술에 취해서.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미선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선의 어깨에 올려졌다. 나야 여보. 정말 나라고.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미선은 남자를 바라봤다. 그의 눈.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다. 진실을. 혹은 거짓을.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남편처럼 보이는 낯선 남자의 눈만이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자는 안방에서 편히 잤다. 아니, 자는 척을 했는지도 모른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새벽 6시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경찰?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고, 미쳤다고 생각할 게 뻔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미선은 화들짝 놀랐다. 인터폰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였다.
78세의 시어머니. 미선은 한숨을 쉬었다. 이럴 때가 아닌데.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들어섰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며느리 아침은 먹었어? 내가 김치 담갔는데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다.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시어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니, 준호처럼 보이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시어머니가 미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아니 준호야. 준호야.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남자에게 달려갔다. 남자를 껴안았다. 울부짖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늘이 도우셨구나. 미선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어머니도 속았다. 아니, 속은 게 맞나? 정말 저 남자가 준호인 걸까? 남자는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소파에 앉혔다. 물을 가져다 주었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아들처럼.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살아만 있으면 됐어. 그게 어딘데?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며? 남자는 어제 미선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했다. 배의 전복, 무인도 표류, 기억상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의심하지 않았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하겠는가? 저 사람 가짜예요? 증거도 없이? 시어머니는 미선을 돌아봤다. 며느리 얼마나 기뻐. 남편이 살아 돌아왔는데.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미선은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그래 놀랐겠지. 나도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괜찮아. 우리 준호가 돌아왔잖아. 남자는 미선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미선은 고개를 돌렸다. 미선은 기회를 노렸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남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남자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했다. 그리고 이전에 보관해 두었던 준호의 머리빗에서 머리카락을 찾아냈다. 미선은 그것들을 봉투에 넣었다. DNA 검사를 의뢰할 것이다.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다. 저 남자가 진짜 준호인지 아닌지. 병원에 갔다. 비용은 30만 원.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미선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 일주일 동안 남자는 평범하게 생활했다. 아니, 너무나 평범했다. 준호가 하던 모든 일을 똑같이 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 뉴스를 봤다. 심지어 좋아하는 채널까지 똑같았다. 이웃들을 만났다. 모두들 놀랐다.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기적이라고들 했다. 하느님이 도우셨다고 했다. 하지만 미선만은 달랐다. 미선은 남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작은 실수라도 잡아내려고. 하지만 남자는 완벽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말했다. 여보, 내일 선언노조에 가봐야겠어. 복직 절차 밟으려고. 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복직이요? 지금? 응. 돈도 벌어야지.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 보험금. 그 말에 미선의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돈 때문에 온 건가?
보험금 2억 원을 노리고 그 돈은 이미 써버렸어요. 미선이 거짓말을 했다. 시험해 보려고.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하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괜찮아. 우리 다시 모으면 되지. 미선은 남자를 빤히 쳐다봤다. 진짜 괜찮다는 건가? 2억 원이 없어졌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최소한 놀랄 텐데. 어디에 썼는데? 남자가 물었다. 여기저기요. 빚도 갚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미선은 계속 거짓말을 이어갔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그래야지. 너무 순순히 받아들였다. 미선은 더욱 확신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결과지를 펼쳤다. 일치율 99.9%.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DNA가 일치한다고? 그럼 저 남자가 정말 준호란 말인가? 하지만 손등의 흉터는, 미묘하게 다른 말투는, 그리고 미선의 본능은 모든 것이 맞지 않았다. 미선은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선은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봐요. DNA 검사 결과예요. 99.9% 일치한대요. 남자는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미선을 바라봤다. 이제 믿어줄 거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다. 그날 밤 미선은 악몽을 꾸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25살의 미선.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 그때 미선에게는 연인이 있었다. 이름은 민우. 어부였다. 준호와 같은 직업이었다. 미선은 민우를 사랑했다. 미치도록 사랑했다. 민우는 다정했다. 미선에게 꽃을 선물하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별을 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미선은 행복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느 날 민우가 배를 탔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원양어선이었다. 민우는 말했다. 이번 항해만 마치면 우리 결혼하자. 약속해. 미선은 울며 그를 배웅했다. 돌아와. 꼭 돌아와. 민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한 달 후 민우가 탄 배가 실종됐다. 폭풍을 만났다고 했다.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민우는 그렇게 바다로 사라졌다. 미선은 무너졌다. 몇 달을 울고 술을 마시고 정신을 놓고 살았다. 부모님이 걱정했다. 친구들이 위로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그러다 준호를 만났다. 민우의 동료 선원이었던 준호. 준호는 미선을 위로했다.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랑이 싹텄다. 아니,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였을지도 모른다. 미선은 준호와 결혼했다. 민우를 잊으려 애썼다. 행복해지려 노력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했다.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미선은 민우를 떠올렸다. 꿈에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준호에게 미안했다. 꿈속에서 민우가 말했다. 왜 날 버렸어? 왜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 미선은 울며 대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민우는 차갑게 웃었다. 나는 바다에서 죽었는데 너는 행복하게 사는구나. 미선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옆에서 준호가 잠들어 있었다.
미선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준호가 죽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아니, 누군가가 준호의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미선은 문득 생각했다. 혹시 민우가 돌아온 건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버릴 수 없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 민우라는 사람 알아요? 남자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미선을 쳐다봤다. 민우? 당신 옛날 남자친구? 그래요. 혹시 그 사람 본 적 있어요? 바다에서?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없지. 그 사람 죽은 지가 몇 년인데. 30년이에요. 미선이 정정했다. 그래, 30년.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를 해? 미선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혹시 당신이 민우는 아니죠?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크게 진심으로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민우라고? 여보, 정신 차려. 나는 준호야. 당신 남편. 증명해봐요. DNA 검사 결과 봤잖아. 99.9% 일치한다고. DNA는 조작할 수 있어요. 미선은 주장했다. 사실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랐지만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선에게 다가왔다. 미선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미선은 손을 뿌리쳤다. 무슨 소리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다. 뭔가 어두운 것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데? 내가 준호가 아니라고 증명하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진짜 준호이길 바라는 거야?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뭘 원하는 걸까? 진실? 아니면 편안한 거짓? 남자는 미선의 어깨를 잡았다. 강하게. 잘 들어. 나는 준호야. 당신의 남편. 28년을 함께 산 남편. 그걸 믿고 싶지 않다면 그건 당신 문제야. 미선은 남자의 손을 떨쳐냈다. 하지만 남자는 놓아주지 않았다. 점점 더 강하게 잡았다. 아파요. 미선이 소리쳤다. 남자는 놀란 듯 손을 놓았다. 미선의 어깨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남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미선을 봤다. 미안해.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깨가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준호는 절대 미선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다. 한 번도. 2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데 저 남자는, 미선은 확신했다. 저 남자는 준호가 아니다. 절대로. 미선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DNA까지 일치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미선은 오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은 미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35년 지기 친구. 여보세요? 미선아.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나 좀 만나줄래?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미선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죽은 남편이 돌아온 것, DNA가 일치한 것, 하지만 뭔가 다른 것, 손등에 흉터가 없는 것, 폭력적으로 변한 것. 수지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미선아, 혹시 재혁이한테 상담해 볼래? 재혁이? 미선은 그 이름에 움찔했다. 응. 너 기억하지?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했던 애. 지금 형사야. 강력계에서 일한대. 미선은 재혁을 기억했다. 고등학교 시절 재혁은 미선을 좋아했었다. 고백도 받았었다. 하지만 미선은 거절했었다.
그때는 민우만 보였으니까. 재혁이가 형사라고? 응. 10년 넘게 했어. 베테랑이지. 내가 연락처 줄게. 한번 만나봐. 미선은 망설였다. 재혁을 만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틀 후 미선은 재혁을 만났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재혁은 나타났다. 55세가 된 재혁. 학창시절의 모습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다. 미선 씨, 오랜만입니다. 재혁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재혁 씨. 아니,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선은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미선은 다시 한번 모든 이야기를 했다. 재혁은 메모를 하며 들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프로페셔널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재혁이 말했다. DNA 검사가 99.9% 일치했다고요? 네. 그런데 손등에 있던 화상 흉터가 없어요. 그리고 말투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요. 재혁은 턱을 만졌다. 생각에 잠겼다. 흥미롭네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첫째, 정말로 남편분이 맞는데 트라우마나 뇌 손상으로 성격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쌍둥이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DNA가 거의 일치하니까요. 셋째, 재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셋째는요? 셋째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계획한 사기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미선은 식은땀이 흘렀다. 보험금 2억 원. 그렇다면 정말로. 하지만 DNA는 어떻게 설명하죠? 재혁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DNA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만요. 병원 관계자를 매수하거나 샘플을 바꿔치기 하거나.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정말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비공식적으로요. 아직 공식 수사를 시작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재혁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미선 씨,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약속합니다. 그 순간 미선은 재혁의 눈을 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35년 전의 그 감정. 아직도 남아있는 그 마음. 미선은 손을 뺐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재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부담이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전 묻어둔 감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재혁은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해양경찰 기록을 확인했다. 석 달 전 배의 침몰 사건, 시신 인양, DNA 감식, 모든 기록이 정확했다. 하지만 재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시신 상태가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겨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다 환경을 고려해도 의심스러웠다. 재혁은 당시 DNA 검사를 담당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에게 연락했다. 오랜 동료였다. 재혁아, 무슨 일이야? 형, 석 달 전에 처리했던 해양 실종 사건 있잖아. 선원 이준호 건. 아, 그거? 기억나지? 왜? 혹시 이상한 점 없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글쎄,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 뭐가? DNA 샘플이 2번 들어왔거든. 처음 샘플은 오염됐다고 해서 폐기했고, 두 번째 걸로 검사했어. 재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두 번째 샘플을 가져왔는데? 해경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기록 찾아볼게. 몇 분 후 대답이 왔다. 이름이? 박철수. 해경 소속이라고 했어. 고마워, 형. 큰 도움 됐어. 재혁은 전화를 끊고 박철수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해양경찰청 직원 명단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다. 가짜였다. 재혁은 미선에게 전화했다. 미선 씨 만나야겠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재혁은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미선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DNA 검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샘플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왜요? 무슨 목적으로? 재혁은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다. 보험금입니다. 2억 원. 그리고 그리고요? 미선 씨 남편분 통장 잔고 확인해 보셨어요?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은행 앱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없어. 다 없어졌어요. 얼마가요? 2억. 전부.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역시 그렇군요. 저 남자의 목적은 보험금이었어요. 미선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2억 원. 준호가 목숨을 걸고 일해서 들었던 보험. 그걸 저 남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선이 외쳤다. 아직이에요. 재혁이 말렸다. 증거가 부족해요. 저 남자가 발뺌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재혁은 생각했다. 그리고 위험한 제안을 했다. 미선 씨,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미선 씨와 가까워지는 척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가 반응할 거예요. 질투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그때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미선은 망설였다.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재혁은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재혁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재혁은 미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선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재혁에게 35년 전 거절했던 그 남자에게. 며칠 후 미선과 재혁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레스토랑에서,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소문이 퍼지도록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미선 씨가 남자랑 만나고 다니던데 남편 살아 돌아왔는데 말이야. 저런. 그 소문은 당연히 남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남자가 미선을 불렀다. 요즘 밖에서 누구 만나? 미선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친구요. 왜요? 남자친구?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름이 뭔데? 강재혁이요. 형사예요.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미선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두려움? 아니면 분노? 형사? 왜 형사를 만나? 친구니까 만나죠. 이상해요? 남자는 미선에게 다가왔다. 위협적으로.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형사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선은 거짓말을 했다.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고 그랬어요. 거짓말 마. 나 바보 아니야. 남자가 미선의 팔을 잡았다. 강하게. 미선은 아파서 소리쳤다. 나요. 아프다고요. 그 남자 다시 만나면 안 돼. 알았어? 왜요? 당신이 뭔데 내 친구 만나는 걸 막아요? 남자는 미선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미선의 등이 벽에 부딪혔다. 남자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난 내 남편이야. 남편이 아내 행동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미선가 소리쳤다. 내 남편은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남자는 손을 들었다. 미선은 눈을 질끈 감았다.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벽을 주먹으로 쳤다. 쾅! 큰 소리가 났다. 나도 사람이야. 질투도 하고 화도 나.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는데 어떻게 참아? 미선은 남자를 밀쳤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내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작전 성공.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재혁의 답장이 왔다.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문 잘 잠그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달려갈게요. 미선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재혁. 그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버텼을까?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문 열어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여전히 침묵. 그 형사 때문이지? 그 남자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나를 의심하라고 했어? 미선은 귀를 막았다. 듣고 싶지 않았다. 한참 후 밖이 조용해졌다. 남자가 포기한 것 같았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미선은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남자가 말했다. 등을 보이며 미선아. 나 정말 준호야. 믿어줘.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선은 잠시 흔들렸다. 혹시 정말로 준호인 걸까?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미선은 다시 확신했다. 이 남자는 준호가 아니다. 증명해봐요. 미선가 말했다. 어떻게? 우리만 아는 비밀을 말해봐요. 아무도 모르는 것. 남자는 생각했다. 긴 시간 동안 결혼 첫날 밤. 당신 너무 긴장해서 울었잖아.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손만 잡고 있었어. 미선의 눈이 커졌다. 그건 정말 준호만 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성훈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잖아. 나한테 아기가 내 아기 같지 않아라고 울면서 말했었어. 나는 당신을 안아주며 말했지.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미선은 눈물이 났다. 모두 사실이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남자가 다가왔다. 미선의 눈물을 닦아줬다. 나야 여보. 정말 나라고. 왜 못 믿어? 미선은 혼란스러웠다. 머리로는 의심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이 남자가 정말 준호라면? 그럼 내가 지금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미선은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재혁에게 부탁해서 남자의 지문을 채취하기로. 그리고 예전 준호의 지문과 비교하기로. 이게 마지막이다. 이것으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재혁은 지문 채취에 성공했다. 미선이 남자가 사용한 물컵을 몰래 가져다 준 것이다. 재혁은 그것을 연구소에 보냈다. 그리고 준호의 과거 지문 기록과 대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미선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남자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다정하게 굴었다. 미선에게 꽃을 사다 주기도 했다. 미안했어 여보. 내가 질투가 심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남자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미선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말 이 사람이 준호가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선 씨, 결과 나왔어요.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미선은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남자는 의심하지 않았다. 1시간 후 미선과 재혁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다. 재혁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 감정서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봉투를 건네기 전에 재혁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요? 뭐가 나온 거예요? 재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문이 일치합니다. 미선은 순간 멍해졌다. 뭐라고요? 그 남자의 지문과 이준호 씨의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100%입니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미선 씨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 남자는 정말로 남편분이에요. 아니에요. 미선은 소리쳤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다. 미선은 목소리를 낮췄다. 분명 뭔가 잘못됐어요. 손등 흉터는요? 달라진 성격은요?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미선 씨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극한 상황을 겪으면요. 무인도에서 한 달을 혼자 버텼다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흉터는요? 흉터는 어떻게 설명하죠? 성형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로 자연 치유됐을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미선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남편을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재혁이 말을 이었다. 미선 씨 제 조언은요. 남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보험금은요? 2억 원이 사라졌어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해요. 혹시 남편분이 투자를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빚을 갚았다거나? 미선은 눈물이 났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온 거지? 재혁은 미선을 위로했다.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미선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선은 재혁의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재혁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미선은 재빨리 몸을 떼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재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재혁이 말했다. 미선 씨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재혁은 말을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내뱉었다. 저 아직도 미선 씨를 좋아해요.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미선은 숨이 멎는 듯 했다. 재혁의 고백.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재혁 씨, 죄송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미선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준호가 돌아왔고 모든 증거가 그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불편한 걸까? 그리고 재혁. 35년 동안 미선을 기다려온 남자. 지금 눈앞에서 고백하는 남자. 재혁 씨, 저는 유부녀예요.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재혁은 일어섰다. 이제 가보세요. 남편분이 기다리실 거예요. 미선도 일어섰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결국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재혁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남자와 마주 앉았다. 거실 소파에 긴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또 그 형사 만났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뭐하러? 당신 신원 조사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결과는? 당신이 진짜 준호래요. 지문도 일치하고
DNA도 일치하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봤지? 내가 진짜라고. 네. 당신이 진짜예요.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남자는 그걸 눈치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미선은 거짓말을 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는데도 본능이 거부했다. 남자는 미선에게 다가왔다.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예전처럼. 응.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때처럼. 미선은 남자의 얼굴을 봤다. 준호의 얼굴. 28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 하지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나 알아. 내가 변했다는 거. 성격도 거칠어지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미안해. 바다에서 겪은 일들이 나를 변하게 했어. 어떤 일들이요? 남자는 먼 곳을 바라봤다. 회상하듯이. 혼자였어. 한 달 동안. 아무도 없이. 물고기 잡아먹고 빗물 마시고. 밤에는 야생동물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미칠 것 같았어. 정말로. 미선은 남자의 손을 꽉 잡았다. 동정심이 들었다.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 죽고 싶었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버텼어. 당신 때문에. 집에 돌아가고 싶어서.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당신이 날 의심하더라.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는지 알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선은 남자를 안았다. 남자도 미선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체온. 익숙하면서도 낯선. 하지만 그때 남자가 속삭였다. 그 형사 다시는 만나지 마. 미선은 몸을 때려 했지만 남자가 놓아주지 않았다. 더 강하게 안았다. 약속해. 다시는 안 만난다고. 준호 씨. 약속 안 하면 안 놔줘. 미선는 숨이 막혔다. 남자의 힘이 너무 셌다. 폭력적이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남자는 그제야 놓아줬다. 미선은 숨을 헐떡였다. 남자는 미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지.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미선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남자가 곤히 자고 있었다. 코를 골았다. 준호처럼. 미선은 조용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켰다. 재혁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다. 약속했잖아. 다시는 안 만나기로.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었다. 재혁 씨, 도와주세요. 제가 미치겠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뭐해? 미선은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남자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또 그 남자한테 연락하려 했어? 아, 아니에요. 남자는 핸드폰을 주었다. 화면을 봤다. 미선이 작성한 문자를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발로 밟았다.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미선은 비명을 질렀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한테 연락 못 하겠네. 남자는 미선에게 다가왔다. 미선은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았다.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 남자는 비웃었다. 친구가 그런 눈빛으로 봐? 그 남자 당신 좋아하는 거 뻔히 보여. 그건 그리고 당신도. 당신도 그 남자한테 마음 있는 거 다 알아. 미선은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언제부턴가 재혁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미선의 턱을 잡았다. 강제로 시선을 마주치게 했다. 이제부터 규칙을 정할 거야. 첫째, 내 허락 없이 외출 금지. 둘째, 누구도 만나지 마. 셋째, 핸드폰은 내가 관리한다.
이게 무슨, 규칙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미선은 두려웠다. 이건 남편이 아니었다. 감옥이었다.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저항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았다. 알았어요. 남자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미선을 안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잠갔다. 밖에서 미선은 문을 두드렸다. 왜 문을 잠가요? 열어줘요. 내일 아침에 열어줄게. 오늘은 여기서 자. 안 돼요. 열어줘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지금 감금당하고 있다. 내 집에서, 내 남편에게, 아니,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누군가에게. 미선은 창문을 봤다. 2층이었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다. 그리고 밖은 깜깜했다. 도와줘요. 누군가 저를 도와줘요.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미선은 혼자였다. 사흘이 지났다. 미선은 안방에 갇혀 있었다. 남자는 하루에 3번 문을 열어줬다. 화장실 갈 때와 식사 시간. 그때마다 남자는 미선을 감시했다. 저 화장실 좀. 어서. 10분 안에 나와. 미선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거울을 봤다. 초췌한 얼굴, 푹 꺼진 눈. 이게 나인가? 욕조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미선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자유의 바람. 미선은 창문 밖을 내다봤다. 2층이지만 아래에 화단이 있었다. 흙이 부드러울 것 같았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 시간 다 됐어. 나와. 미선은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남자가 서 있었다. 뭐 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냥 씻었어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선을 봤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미선을 다시 안방으로 밀어 넣었다. 문을 잠갔다. 미선은 계획을 세웠다. 내일 화장실 갈 때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날 밤 미선은 이불을 찢어 로프를 만들었다. 창문에 묶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문을 열었다. 아침 먹어. 식탁에는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다. 미선은 기계적으로 먹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 미선을 지켜봤다. 맛있어?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한테 화났어? 이해해. 하지만 이것도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당신이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길. 그래.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미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게 감금이라는 거 알아요? 남자는 웃었다. 감금? 아니야. 이건 사랑이야. 사랑이 이래요? 그래. 진짜 사랑은 집착하고 소유하고 지키는 거야. 미선은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완전히 미쳤다. 식사가 끝나고 미선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남자는 허락했다. 10분의 시간. 미선은 화장실에 들어갔다. 재빨리 준비한 로프를 꺼냈다. 창문을 열었다. 로프를 창틀에 묶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미선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로프를 잡았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소리쳤다. 미선은 놀라서 손을 놓칠 뻔했다. 하지만 악물었다. 빨리 내려가야 한다. 남자가 창문으로 손을 뻗었다. 미선의 옷을 잡으려 했다. 미선은 로프를 놓았다. 떨어졌다. 쿵. 화단에 떨어졌다. 발목이 아팠다. 하지만 괜찮았다.
일어날 수 있었다. 위에서 남자가 소리쳤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미선은 달렸다.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가지? 경찰서? 아니면 재혁에게? 미선은 재혁을 선택했다. 재혁이 더 가까웠다. 그리고 믿을 수 있었다. 미선은 달렸다. 숨이 찼다.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쫓아오고 있었다. 미선아. 돌아와. 미선은 돌아보지 않았다. 더 빨리 달렸다.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재혁의 집이 보였다. 미선은 초인종을 연타했다. 재혁 씨, 재혁 씨,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다. 재혁이 나타났다. 놀란 표정으로.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미선은 재혁의 품에 쓰러졌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도와줘요. 제발. 재혁은 미선을 안으로 들였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미선의 상태를 확인했다. 발목이 부어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 그 남자가.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가 치밀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남자였다. 문 열어. 내 안에 거기 있는 거 알아. 재혁은 미선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남자가 들어서려 했다. 하지만 재혁이 막았다. 여기는 내 집입니다. 무단 침입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내놔. 부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재혁을 밀쳤다. 재혁은 버텼다. 두 남자가 대치했다. 비켜. 안 그러면 다쳐.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남자는 주먹을 쥐었다. 재혁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재혁은 형사였다. 순식간에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체포합니다. 폭행 미수, 불법 감금, 가정폭력 혐의로.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다. 재혁의 무릎에 눌려 있었다. 나라고. 조용히 하세요. 더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됩니다. 재혁은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미선은 진술했다. 감금당한 것, 폭력을 당한 것, 보험금이 사라진 것. 남자도 진술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부인했다. 아내가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럼 부인 발목의 상처는요? 스스로 다친 거예요. 도망치다가. 왜 도망쳤을까요? 정신이 불안정해서요. 제가 죽었다 살아온 게 충격이었나 봐요. 조사는 난항을 겪었다. 남자는 영리했다. 말을 잘 맞췄다.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재혁은 답답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재혁은 혼자 남았다.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이다. DNA 검사 결과, 지문 감식 결과, 모두 일치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재혁은 문득 생각했다. 쌍둥이. 혹시 쌍둥이 형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재혁은 이준호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다시 확인했다. 형제는 없었다. 외동아들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재혁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출생 기록, 호적 등본, 과거 주소지. 그리고 발견했다. 이상한 점을. 이준호는 25살에 호적이 정리됐다. 그 전 기록이 없었다. 마치 25살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재혁은 등골이 오싹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 재혁은 이준호의 고향을 찾아갔다. 부산의 작은 어촌 마을. 거기서 마을 이장을 만났다. 이준호라고요? 아, 그 친구. 알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착한 애였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컸지. 어부 일하면서. 혹시 형제가 있었나요? 이장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형제? 없었는데. 아, 잠깐. 뭔가 생각나셨어요? 그의 얼굴이 꼭 다른 애랑 닮았었어? 같은 마을에 살던. 이름이 뭐였더라? 재혁은 숨을 죽였다. 이민우? 그래, 이민우. 재혁의 심장이 뛰었다. 민우. 미선의 첫사랑. 그 이민우라는 사람 어떻게 됐나요? 바다에서 실종됐어. 30년 전에. 배가 뒤집혔다나 뭐라나? 준호랑 닮았다고요? 응. 완전 쌍둥이처럼 닮았어. 사실 그 둘이 먼 친척이었거든. 육촌이었나? 처남매부 사촌? 아무튼 피가 섞였어. 재혁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민우와 준호. 닮은 외모. 같은 마을 출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이장이 계속 말했다. 뭔데요? 민우가 실종된 직후에 준호가 갑자기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 2년 후에 돌아왔는데 완전 다른 사람처럼 됐더라고. 어떻게 다른데요?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치 민우 같았어. 재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혹시 준호가 민우인 건 아닐까요? 이장은 웃었다. 그럴 리가. 민우는 죽었어. 시신은 못 찾았지만. 하지만 재혁은 확신했다. 뭔가 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재혁은 서울로 돌아왔다. 미선에게 말했다. 미선 씨, 제가 가설을 하나 세워봤어요. 어떤 거요? 30년 전 민우 씨가 실종됐을 때 사실은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호 씨와 바꿔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미선은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요. 마치 민우 씨처럼.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민우 씨일 수도 있어요. 미선은 숨이 막혔다. 민우. 3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라고. 하지만 왜요? 왜 준호 행세를 해요? 재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복수일 수도 있어요. 미선 씨가 자기를 버리고 준호 씨와 결혼한 것에 대한. 미선은 다시 남자와 마주 앉았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재혁도 함께 있었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민우죠? 남자는 움찔했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척하고 살아남았죠. 그리고 준호로 살아왔고요. 남자는 웃었다. 소설 쓰지 마. 증거 있어? DNA가 일치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먼 친척이었으니까요. 유전자가 비슷했던 거죠. 남자의 웃음이 멈췄다. 미선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손등 흉터가 없는 것. 말투가 다른 것. 준호는 절대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당신은 달랐죠. 남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만 아는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결혼 첫날 밤 이야기, 산후 우울증 이야기.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한테 들었겠죠. 30년 동안 그 사람으로 살면서. 아니, 어쩌면 일기를 읽었을 수도 있고요. 재혁이 끼어들었다. 이민우 씨 인정하세요. 당신은 이준호가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준호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증명해봐. 증명하죠. 재혁이 서류를 꺼냈다. 30년 전 실종 사건 기록입니다. 당시 구조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지만 그게 나라는 증거는? 그 사람의 지문이 남아 있어요.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긴 침묵 끝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래.
나 민우야. 미선은 눈물이 났다. 정말이었다. 정말로 민우였다. 30년 전 난 살아남았어. 배가 뒤집혔을 때. 운 좋게 구명보트를 탔지. 하지만 표류했어. 한 달 동안. 미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구조됐을 때 난 망가져 있었어. 정신도 몸도.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 그리고 마을로 돌아갔지.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요? 갔어. 갔는데 당신이 준호랑 결혼했더라.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알아? 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나는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당신은 내 친척이랑 결혼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선은 울었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내 30년이 그걸로 끝나? 재혁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준호 씨 죽이고 그 사람 행세하면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뉘우침 없이. 준호는 내 걸 빼앗아 갔어. 미선을,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그래서 난 그의 것을 빼앗기로 했어. 진짜 준호는 어디 있어요? 미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는 차갑게 웃었다. 바다에 있지. 내가 보낸 곳에. 미선은 비명을 질렀다. 재혁이 민우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 죽인 거예요? 증명해봐. 시신도 없는데. 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형사니까. 민우는 계속 말했다. 마치 자랑하듯이. 완벽한 계획이었어. 준호 배에 몰래 탔어. 태풍 속에서 그를 밀어버렸지. 바다가 다 처리해줬어. 괴물. 미선가 속삭였다. 괴물은 당신이야. 날 버린 사람은 당신이잖아.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알아. 하지만 기다릴 수도 있었잖아. 더 기다릴 수도 있었어.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변했어요. 예전의 민우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 특히 배신당하면. 재혁이 민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더 단단히. 이민우 당신을 살인, 사기, 감금, 폭행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민우는 웃었다. 미친 듯이. 어차피 준호 시신은 못 찾을걸?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야. 안심하세요. 당신 자백이 녹음됐으니까요. 재혁이 녹음기를 보여줬다. 민우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6개월 후 민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준호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지만 자백과 정황 증거로 유죄가 인정됐다. 미선은 장례식을 다시 치렀다. 진짜 남편 준호를 위한, 28년을 함께한 남자를 위한. 미안해요, 여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선은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친척들, 친구들, 선원 동료들. 모두 준호를 기억했다. 착하고 성실했던 남자를. 장례식이 끝나고 미선은 바닷가에 섰다. 준호가 사랑했던 바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미선은 속삭였다. 그리고 꽃을 바다에 던졌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재혁이었다. 괜찮으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천천히 가세요. 미선은 재혁을 봤다. 35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남자. 위기 때 구해준 남자. 재혁 씨, 고마워요. 정말로.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미선은 문득 물었다. 재혁 씨는 아직도 저를 좋아하세요? 재혁은 당황했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재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네. 아직도 좋아해요. 어쩌면 평생 좋아할 거예요. 미선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저도요. 재혁 씨가 좋아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아요. 기다릴게요. 35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미선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됐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다. 미선아 재혁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쳤다. 끝없이. 영원히. 그 속에는 준호가 있었다. 민우도 있었다. 미선의 과거도 있었다. 하지만 미선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만 보기로 했다. 손을 잡은 재혁과 함께. 새로운 사랑과 함께. 새로운 인생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